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제 개발에 앞서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거고 화면과 컴포넌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간략히 알아보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은 UAT 오토메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겁니다. 1회차에서 프로덕트 데모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프로덕트 데모는 UAT 자동화, 그러니까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실행시켜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는, 그리고 그에 대한 그 테스트 실행에 대한 이력을 확인하는 테스트 자동화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여드렸었고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제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과 단일 컴포넌트, 나중에 나오는 단일 컴포넌트 단위의 개발에서 이 UAT 오토메이션이라는 웹 어플리케이션 스펙에 준해서 한번 이제 개발을 쭉 연속성 있게 진행해 보려 합니다. 예제는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뭐 게시판이라든지 이게 일반적인 예제를 해도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이름은 좀 다르지만 UAT 오토메이션이라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프로덕트로 워킹을 하고 있는 그런 웹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해서 나중에 이게 실제 동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개발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같이 한번 기존에 있는 프로덕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화면 구성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화면 구성은 그 테스트 시나리오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확인하고 그 테스트 케이스 기반으로 테스트를 실행하게 되는 그런 테스트 실행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테스트를 실행했던 실행 이력 내역을 확인하는 테스트 실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단일 파일 컴포넌트 개발을 할 때는 여기 화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그건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는 화면 단위로는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지만 지금 이제 테스트 실행과 실행 내역 이 두 가지로 개발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이렇게 두 개로 간단하지만 실제로 Vue.js에서 우리가 개발을 한다는 건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뭐 화면과 1대1로 매핑이 될 수도 있지만 화면을 구성하는 특정 어떠한 부분, 파트를 컴포넌트로 따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뭐 이벤트를 처리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아니면 최상위 루트를 두기 위해서 더미의 어떤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를 만든다든지 해서 화면보다는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컴포넌트라서 실제로 우리는 이 화면이 두 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컴포넌트를 구성하고 이제 개발을 해나갈 건지 그런 설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구성은 어떠한 룰이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만들어야 되는 그 프로덕트의 어떤 스펙에 준해서 그리고 개발의 어떤 복잡도나 디버깅의 용이성을 위해서 각자가 어떤 식으로 컴포넌트를 쪼개고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 혹은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하려는 컴포넌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다라고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게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컴포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와 같은 구조도 스트럭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그 각각의 요 네모 박스가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하이어르키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위로 갈수록 부모 컴포넌트고 아래로 갈수록 자식 컴포넌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로 컴포넌트 간 정보 전달을 위해서 프롭스를 전달한다든지 혹은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발신한다든지를 위해서 이제 처리되게 되는 흐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먼저 이제 컴포넌트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만들게 되는 이제 컴포넌트는 최상위에 루트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홈이라는
제가 만드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 가장 최상위는 이제 제가 만드는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는 홈이라는 컴포넌트를 갖게 되고, 그 홈이라는 컴포넌트는 합의로 테스트 실행, 테스트 익스큐션이라는 컴포넌트, 테스트 히스토리, 테스트 실행 내역이라는 이 컴포넌트, 내비게이션, 이 화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내비게이션, 이렇게 컴포넌트 세 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익스큐션은 내부적으로 또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각각을 자식으로 두는 컴포넌트를 좀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홈부터 보면 한 2단계의 하이러키를 가지는 이제 컴포넌트가 되고요. 그럼 이제 루트 컴포넌트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뉴 뷰에서 만들었던 뉴 뷰에서 객체를 만들었던 컴포넌트를 이제 루트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나중에 그 단일 파일 컴포넌트로 뷰 CLI를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 앱.뷰라는 이제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앱.뷰라는 파일이 이 루트 컴포넌트가 돼요. 그래서 얘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최상위 루트 컴포넌트, 가장 부모 컴포넌트라고 보면 되고, 그 아래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루트 컴포넌트에 로직을 넣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약간 시스템적인 가장 최상위 루트 컴포넌트라고 보고, 그 아래에 명시적으로 제가 개발하는 가장 최상위 컴포넌트를 두고 그 아래다가 하이러키 구조를 잡는 구조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롭스와 이벤트는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냐면은 홈 컴포넌트에서는 이제 홈 컴포넌트에서는 내비게이션으로 어떠한 프롭스를 전달하게 되고, 이 내비게이션은 이벤트 버스를 통해서 이 홈 컴포넌트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이벤트 버스도 이제 컴포넌트죠. 왜 우리가 앞서서 이론 설명을 했을 때 이벤트 버스도 뉴 뷰에서 만드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그런 더미의 뷰 인스턴스다. 뷰 인스턴스는 컴포넌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벤트 버스도 하나의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화면에 보이는 그런 컴포넌트는 아닌 거죠. 사실 루트도 화면에 보이는 컴포넌트는 아닌 거고요. 여기서 보면 홈부터가 이제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그런 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홈과 내비게이션에서 그렇게 프롭스와 이벤트를 전달하게 되고, 얘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데이터를 전달, 그다음 또 정보를 전달하는 구조인 건데, 그거 이외에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가 컴포넌트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테스트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를 클릭할 때마다 거기에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케이스만 조회되게끔 하는 이벤트를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 시나리오와 테스트 케이스 간 정보 전달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원래 그 이벤트 버스를 사용하지 않은 그 컴포넌트 간 정보 전달에서는 그 자식 컴포넌트에서는 직계 부모 컴포넌트로밖에 이벤트를 발신할 수 없었지만, 이벤트 버스를 활용하게 되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의 특정 혹은 뭐 임의의 다른 컴포넌트와 정보 전달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벤트 버스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러한 케이스도 하나 넣어봤고, 테스트 시나리오를 클릭하면 테스트 케이스가 선택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발신하고 이벤트를 수신하는 그러한 로직도 넣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웹 UAT 오토메이션 웹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개발을 할 거고요. 실제 요 다음 영상부터 하나하나씩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